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우려 수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오늘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는 작년 11월 소매 판매와 서비스 생산 증가폭이 확대되고 경기 선행 지표도 개선됐다며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어온 부진 평가를 10개월 만에 뺀 것입니다. KDI 관계자는 투자와 제조업은 아직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소비는 당분간 괜찮은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낮아진 게 맞다며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부진 표현을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관공업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선행 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최근 신설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오늘 자신이 대표 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인사 5명과 이인용 삼성그룹 사회공헌 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위 출범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준법 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LG전자 최고 경영자 권봉석 사장이 내년 전자장비와 모바일 사업의 동시 흑자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권봉석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0 개막 이튿날인 8일 미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사장은 모바일 턴어라운드는 작년 이 자리에서 2021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표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장비도 추정 매출과 원가율을 따져봤을 때 동시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4분기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출시를 계획했다가 무산된 롤러블 TV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3분기 이전에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시가 늦어진 이유로는 신뢰성 회복을 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3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는 안전한 예금을 중심으로 여윳돈을 운용하고 기업은 자금 조달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17조 6천억 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5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3분기 가계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인 전년 동기 대비 8조 7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을 주로 예금으로 운용한 것입니다. 반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자금 운용이 마이너스 7천억 원으로 작년 3분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증시가 부진하면서 주식이나 펀드 보유액의 시가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의 자금 운용과 자금 조달 규모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여윳돈이 감소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금을 덜 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LG화학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전기 자동차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다고 말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콤파스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현지 시각 8일 예를 들면 LG화학이 전기 모터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미왕 장관은 LG화학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오토바이 회사와 협력하길 바란다며 세르폰과 자카르타의 기술평가 응용원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먼저 활용하고 이후 LG화학과 파트너사들이 자카르타와 땅그락에 배터리 교환과 충전 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생산국으로 2030년엔 전기차 산업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도가 한국을 겨냥해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과 화학이 주요 타깃으로 수입 규제는 현재 총 32건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본격화하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초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협력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한 HDC그룹 정몽규 회장이 새 그룹 임원들을 향해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향해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도약을 역설한 것입니다.